변리사 시험을 거의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 제가 두 번의 이제 실패를 하고 세 번째 도전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 순간에 시험을 7월에 시험을 치고 11월에 이제 발표가 났었고요. 당연히 좌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좌절감이 특히 더 컸던 게 1년 차 때는 물론 이제 1년 차다 보니까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지만 결과를 받아 보니까 평균 점수로 이제 0.7점 정도의 차이로 불합격을 했었고요. 그 0.7점이 물론 뭐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했을 당시 다시 돌아가더라도 제가 못했을 만큼의 점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 1년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나 좀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 그러면 어쩌면 붙었을지도?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면 내년에 0.7점만큼 더 공부하면 붙을 수 있겠는데? 좀 이런 생각을 그때 오만한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다음에 2년 차의 수험 기간을 보내면서 딱 0.7점을 더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오만함으로 그 1년의 수험 기간을 보내다 보니까 당연히 내실 있는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러고 이제 시험을 치고 결과 11월에 받게 되었는데, 저도 그 점수를 보고 좀 못 믿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합격 점수 아니야? 싶을 정도로. 총점을 평균을 냈을 때 0.08점의 차이로 불합격의 글자를 받습니다. 근데 그 0.08점이 그 점수를 내는 방식에서 가장 작은 단위 점수였어요. 그래서 불합격자 중에 1등이라고 하는 되게 전혀 명예롭지 않은 타이틀을 그때 갖게 됐고, 어쨌든 불합격이잖아요. 이거는 패스냐 논패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와 진짜 0.7점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0.612 점수를 얻었네? 그럼 내가 그 다음에는 또 0.08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다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애초에 내가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것부터가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나름대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 공부를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봤고 공부 과정에 있어서도 나름 만족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결과가 말해주는 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나는 어디부터 뭔가가 잘못됐던 거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선택은 시험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접고 다른 일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저 혼자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게 아직도 좀 생각이 날 만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렬했던 그 순간이어서 어, 아버지는 되게 꽤 평생 동안 저를 되게 좀 신뢰를 하고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셔서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어, 너한테 너무 과분한 시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족으로서 또는 되게 걱정하고 저를 지원해 주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은 머리로는 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만큼의 믿음을 드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마저 가장 가까운 이 가족마저도 나를 걱정하는 거니까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봐 걱정을 하시는구나. 그 말이 저한테 되게 한동안 맴돌고 그때 잠시 아버지랑 감정적으로 저 혼자 이제 아빠를 밀어내고 막 혼자서 막 뭐지 어떡하지 막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내렸던 결론은 근데 어차피 이거 시험 내가 한다고 한 거잖아. 내가 하기로 해서 시작한 시험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건데 그러면 나 이거 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이게 내가 처음 생각한 나 자신에 대한 약속과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결론을 내게 됐고요.
세 번째 이제 도전을 다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 근본부터 일단 뭐가 잘못됐을지부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좀 되게 많은 부분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거를 바꿨던 것 같아요. 사실 세부적으로 공부의 어떤 방법이나 뭐 해독하는 방법 아니면 책 읽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뭐 크게 바꾼 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이 시험을 진짜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어차피 합격날 돼봐야 아는 거고 발표날 돼야 아는 거고 그럼 내가 이 시험에 진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내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뭐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 말고 내가 뭘 제일 잘 못하지? 근데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였습니다. 아니 수험생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수험생이 아니지 않냐? 어,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수험생으로서 좀 자질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오후 시간에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새벽까지 하는 그런 루틴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되게 좋은 결과를 내는 분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정답이란 건 딱히 없지만 저한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침잠이 많다라는 저의 관념이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의식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궁금했어요. 내가 진짜 이 자의식을 깨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해나간다면 그럼 나는 계속 뭔가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럼 내가 또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0.7점 불합격했던 것처럼 0.08점 불합격했던 것처럼 그때 돼서 또 0점 얼마 불합격을 하면 그때 가서야 또 나는 또 그냥 떨어진 사람이구나가 되는 걸까? 근데 그러면 역으로 내가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면 합격을 오히려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좀 힌트를 스스로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자. 그래서 아침잠을 줄이기를 먼저 시도를 했어요. 원래는 뭐 빨리 일어나야 할 7시, 8시 이렇게 이제 기상을 하고 공부를 보통 9시, 9시 반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5시 기상을 목표로 루틴을 한번 맞춰보자. 네, 물론 처음부터 바로 5시에 일어났던 건 아니고 네, 아침잠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7시부터 시작을 해서 20분씩 이렇게 소심하게 20분씩 땡겨가면서 다음날은 6시 40분, 6시 20분, 6시까지 갔을 때 뭔가 좀 그래도 변화가 있는데 시간이 1시간이 많아졌는데 근데 이제 제가 목표를 5시로 잡았으니까 두 번, 세 번 더 땡겨서 5시 기상까지 갖게 됐고요. 그 5시 기상을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 중에서 이제 어머니랑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다른 곳에 계셨고 어머니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머니 그 당시 제가 수험생일 때 저보다 한 5분 10분 먼저 일어나셔서 이제 음식 아침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었고요. 근데 어머니도 가끔 이제 피곤하실 때 그 알람 소리 못 듣고 못 계실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방문을 이제 5시 열어보고 어머니 인기척이 안 느껴지면은 조용히 이제 강문을 닫고 바닥에 잠깐 누워서 침대에 눕기에는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바닥에 누워서 그 10분이라도 더 자보려고 그렇게 막 잠을 누워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되게 생생히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5시에 일어나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인생에 아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큰 변화였던 거예요. 자의식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너는 5시에 일어나는 애가 아니잖아. 넌 지금 자고 있어야 정상이잖아. 이걸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한다는 게 전혀 유쾌하지 않았고 어느 하루도 정말 말끔한 느낌으로 깨끗하게 일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괴로웠어요. 매일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저는 딱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적어도 나는 내가 못 지켰던 거를 해낸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나 좀 다른 것들은 어차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또는 내가 정말 합격을 꼭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내 삶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아침잠을 땡겨서 줄여서 아침 기상 시간을 앞으로 앞당기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추가 2시간의 공부 시간을 공부의 계획을 짜고 그리고 공부를 이제 다 양을 늘리는데 투입을 하게 된 거죠. 어, 사실 물리적으로는 2시간이 늘어난 게 맞는데 그거를 하면서 되게 약간 좋은 선순환이 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도 원래 했던 공부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8시간이었다 이렇게 치면은 8시간이 앉아 있지만 실제로 그 집중하는 시간을 정말로 엑기스만 뽑아 보면 그 시간만큼이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사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예를 들면 뭐 A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B라는 과목에서 내가 풀었던 그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 엄격하게 보면 저는 이것도 딴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진짜 의식하고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지도 계속 궁금해했던 것 같고요. 아침 시간 이제 땡기고 공부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엄격하게 이 시간을 재가지고 순수 공부 시간, 순공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한번 카운트를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제 하루 순공 목표량이 그 당시에 12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이제 공부에 도 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수험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하루 15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18시간을 진짜 해보신 분들도 있고 너무 정말 화려한 라인업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아예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하루에 12시간을 풀 집중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 심지어 5시에 일어나서 저한테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이미 긍정적인 자의식을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얻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객관적으로 충분한가 라기보다는 내가 이 수험 과정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한 그 기분을 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로는 해봤느냐 그 기분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막 이렇게 배워서 안 건 아니지만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고민을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제 감정이 어떠한지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약간 행복이라는 거에 좀 이제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열심히 몰두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하루에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어, 약간 이게 적분이 돼서, 그러니까 축적이 되어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 상태가 결과물로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 편인데요. 그 자아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 자신이 얼만큼이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는지, 나 얼만큼 괜찮은 사람인지를 느끼는 감정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 그 괜찮다라는 거는 물론 타인으로부터 인정도 그 일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거나 굳이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고 그냥 독립적인 상황에서도 나 자신이 나를 평가를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또는 오늘 하루가 또는 나의 1년 동안의 과정이 지난 뭐 10년이 어떠했구나를 내 스스로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감정 이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를 위해서 뭔가 제가 특별히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수험 기간 동안에 겪었던 되게 힘든 감정들이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어떤 자양분이 되기도 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행위 말고도 각자가 갖고 있는 되게 나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되는 뭐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가라고 물었을 때 물론 그런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꽤나 많은 부분들은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새는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목표를 무조건 다 깨부수고 다 이런 걸 성취해야만 내 삶이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저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그중에서 어떤 것들은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은 뭐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작은 일이라도 되게 사소한 습관을 잡는 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나는 뭐 하루에 물을 뭐 어느 정도 먹겠다. 내 수분 뭐 신체 신진 대사를 위해서 나는 하루에 물을 몇 리터를 먹겠다. 근데 그 몇 리터라는 게 뭐 이렇게 권장의 그 수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그게 2리터다라고 했을 때 2리터를 다 채워서 먹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루 동안에 내가 물을 얼마를 마시는지를 나는 알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수량이 아니고 횟수라고 봤을 때 이런 횟수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나는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의식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행위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한 번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 성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갈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갈망을 하게 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정도의 난이도면은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처음 해봤을 때 겪었던 그 어려움과 처음에 했을 때 진짜 우왕좌왕하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했던 그런 감정을 두 번째로 똑같이 느낀다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행위를 이어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진 다른 형태의 일을 접근하고 시도하는데 훨씬 더 낮은 그 배리어를 느끼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했던 대로 한번 해보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했는데 좀 다른 점이 발견되면은 그때 그거에 맞게 이건 이랬는데 얘는 이렇구나. 그러면 요거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또 새로운 접근을 해보면은 그땐 또 이제 실마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하나의 실천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더 큰 어떤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낮은 에너지 준위를 만들고 그 다음 스텝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촉매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